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국제 뉴스 저희가 한동안 못 다뤘습니다. 네. 지금 아주 정신없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김준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는 분입니다. 아. 한반도 문제 전문가입니다. 예.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고로 세계적인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 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라는 갑자기. 그 수식어는 누구의 수식어인가요? 주관적입니다. 아주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좀 웃기시네요. 치고 들어오네요. 저희 그 매불쇼는 잘 모르시죠? 처음 몇 번 연락 오셨는데 아, 연락을 좀 드렸었고. 시간 오늘 처음 됐어요. 아,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 의원님도. 아, 그렇습니까? 아, 두 분이 아는 관계인가요? 네, 네. 아, 아는 관계. 예전에 이제 뭐 보도 채널에 많이 뵀던 것 같은데요. TV 출연. 예, 같은 뭐 거. 거긴 많이 나왔죠. 예. 왜냐면 이제 우리 김 의원이 빠지니까 빈자리가 많아서요. 아, 재밌으시네. 예, 그러네요. 예. 아, 재밌으십니다. 아, 유머가 좀 있는 편입니까?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재밌으시네. 야, 너보다 안 돼. 나보다 웃겨. 웃기시네. 네. 아, 우습게 하지 마세요. 아,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렇게 좀 웃기다 하면 결국 말실수로 마무리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제 뵙는데 우리 김준영 의원님이 지금 조선일보 때문에 지금 짜증이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예, 예. 무슨 이거 말씀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응. 지금 소위 말하는 한미를 동맹으로 만드는 세력들이 지난 정부에 있었잖아요. 한미일. 그게 동맹, 그러니까 군사 동맹. 그건 예. 그래서 위험하지. 기억나시죠? 김병조 의원이 왜 본회의 질문 시간에 난리 났었죠.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네. 그래서 파행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뒤에 제가 그날 생애 첫 대정부 질문인데 파행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그걸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윤석열과 김태현은 했잖아요. 그걸 분명히 의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김태효가 방미했잖아요. 네. 거기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한미일 그 안보 협력이라고, 동맹이라고, 동맹적으로 한다. 한미일 동맹이란 단어 근데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협력이야. 저는 안보 협력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냥 한미일 협력 할 수 있죠. 협력. 근데 이게 안보나 동맹으로 가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이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께서 그 서면 축사에 실무진의 실수로 동맹이 들어가 버렸어요. 한미일 동맹이란 단어가 그게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걸 발견하고 얘기해가지고 고친. 그러니까 메시지 팀에서 식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나요? 그런데 오늘 대구에 가셔서 한미일 협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조선일보가 한미일 동맹이라고 의도적으로, 저는 의도적이라고 봐요. 그걸 바꿔서 기사를 냈고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도 그걸 받았어서 제가 다시 항의를 했거든요.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런데 한 적이 없고요. 우리 의원실에서 영상을 틀어보니까 동맹이란 말 안 썼는데 예. 이 조선일보 확인하셨습니까?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싶어서 다 확인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인 왜곡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자꾸 이거를 기정사실화시키고 예. 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왜 예민하냐면은 네. 한미일 동맹으로 가버리면 일본 군대가 유사시에 바로 그거네요. 한반도에 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예.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 조직적으로 지금 이거를 얼렁뚱땅 계속하고 또 이게 떠오르니까 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탄핵 소추안은 첫 번째 실패했고 12월 14일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2차 탄핵 소추안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거기에 미국 아시죠? 그 탄핵 소추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2차에 올라간 것이 초안에 이 윤석열 정부의 미일 경사 외교, 지나친 미일 중심 편향 외교를 했다가 미국의 항의를 봐서 뺀 적이 있습니다. 네, 뺐죠. 그 뺐는데 그 주저자로 지목된 사람이 저예요. 저는 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저거까지 받았어요. 전화까지, 해명 전화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작품이냐? 내 작품이냐. 아.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주장한 적은 있어요. 절대로 한미일로 가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과 일본 편향 외교는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저를 비판하는 동시에
지금 이 대표의 행적에 뭔가 자꾸 집어넣으려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 근데 시작부터 이러면은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정권이 시작되면은 맞아요. 중국 악마와 그 다음에 이걸 이재명 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니까 네. 이 계속 연결 지으면서 갈라치기 하면서 계속 압력 가할 겁니다. 엄청 나겠죠. 그럴 때마다 정말 노련하게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말이죠. 아무튼 이 트럼프는 다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이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해. 예. 그리고 어떻게 전쟁만 일어나면 무조건 휴전을 휴전. 요구합니다. 네. 요거 하나 저는 솔직히 마음에 너무 들어요. 그렇죠. 예. 저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거죠. 문제가. 아하. 근데 사실 지금 말하는 걸 유일하게 장점으로 하라면 이 사람의 일종의 평화 강박증이 있다고 이렇게 너무 좋은 판단해요. 강박이에요. 취임사 이렇게 나옵니다. 취임사 거네. 꽤 좋습니다. 이거 트럼프하고 잘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나의 업적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이겼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평화를 만들어냈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간디야 간디. 와. 진짜 안 어울린다. 근데 일기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에리트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안 들어보셨죠? 예. 이게 아프리카의 코뿔소처럼 이렇게 중동으로 삐져 있는 것을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에티오피아하고 수단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예. 하루는 참모가 들어가니까 그걸 너무나 심각한 표정으로 그 지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 지금 분쟁이 났는데 내가 좀 해결해야 되겠다. 와. 그게 일종의 거의 평화 강박증이에요. 강박증이야. 그래요. 그건 좋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거 하나는 좋네, 진짜. 네. 근데 자기들 의도와는 달리 지금 가자가 저렇게 안 되고 오히려 가자가 지금 해결 안 되고 예. 사실 가자 지구가 우리 강화도 정도 되는데 220만이 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나타나요가 어느 정도 하고 있냐면 70%는 군사 작전지라고 하고 30%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에 그것도 좁은데 30%에 몰아넣었어요. 아휴. 그리고 그것도 안 되죠. 러우 전쟁도 지금 짜증나게 푸틴 때문에 짜증나서 손 떼겠다고 할 정도인데 예. 마침 전쟁이 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예고한 것처럼 그때 인도 인도 파키스탄 전쟁을 드디어 해결했어요. 해결했어? 나름대로 휴전을 시킨 게 자기 그래요? 탓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밤에 X를 올려가지고 자기가 해결했다고 엄청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하셔가지고 지금 일단은 국제적으로 굵직한 전쟁이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네,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난 2주 전이었나?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인도, 파키스탄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핵전쟁 갈 수 있다. 너무 지금 위태롭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휴전을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잘 안 풀려요. 예. 왜? 그러니까 뭐가 누구의 의견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일단 출발점은 굉장히 좋았어요. 예, 사진 준비한 게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 출발점은 너무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입장이 다 달라. 예,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타결의 기미를 보인 게 뭐냐면 트럼프는 이제 뭐 명분이나 정당성 안 따지고 전쟁 끝내겠다는 아까 말한 강박증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이기고 있는 쪽 편을 들면서 그러면 끝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네 가지 문제에서 미국은 보면은 야 그거 됐고 그냥 빨리 그냥 중단해. 그리고 지금 뭐 러시아가 갖고 간 점령지 같은 경우 그냥 러시아 줘. 그래 우리 귀찮아 우리 빠질게. 알았지?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 네. 요거야 미국은. 맞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우크라이나에 뭐 더 이상 지원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인가 보네. 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휴전. 완전히 그걸 끊는다는 조건 하에서 휴전하는 거고요. 이게 핵심인가 보네. 그다음에 모든 점령지는 그냥 합법적으로 러시아 거다. 그거 뭐 그다음에 당연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비무장시켜야 된다. 그래 앞으로 다시는 못 가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야 우크라이나 그냥 말라 비틀어 놓은 다음에 휴전합시다. 이런 거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는 이제 무조건적인 전면적인 후퇴하고 그 다음에 영토 문제는 휴전 이후에 회담으로 결정하잖아요. 이것도 많이 후퇴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그거 다 수복하는 예, 거. 우크라이나 절대 안 수복인데 된다. 이거 많이 후퇴한 거고. 예. 그다음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안전보장 미군이 좀 주둔해야 된다. 근데 트럼프가 하는 말은 미군 주둔을 할 필요 없다. 우리가 거기서 사업하면 너 지하자원 사업하면 설마 러시아가 미국 기업을 향해서 쏘겠냐?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르구나. 요거를 네. 좀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제 대학 선배이기 때문에 대학 선배님이. 그래서 제가 근데 좀 특이하시죠? 푸 선배님.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트럼프가 평화를 사랑한다. 아니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트럼프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아이, 그렇죠. 평화 강박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왜냐하면 트럼프 집권하고 하루도 평안한 적이 없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네. 지금 크게 보면 러우 전쟁은 트럼프 뜻대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저 복잡한 전쟁이 뭐 24hours 하루아침에 끝나겠어요. 예.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는 24시간 안에 끝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트럼프 진영의 큰 흐름을 보면 100일 취임 후 또는 6개월 이내에 끝낸다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젤렌스키를 2월 28일 날 불러서 네. 그 세계적인 코미디 박살 냈죠. 워싱턴에 싸울 때 네. 그때는 분명히 용어가 종전이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 김 의원께서 설명하셨지만 종전은 뭐냐면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종전협정, 평화협정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럼 일본하고 소련은 지금 러시아지만 종전협정이 없어요. 왜? 북방 사기도서 침략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없이 그냥 수교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의 5분의 1 남한 면적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우리가 보기엔 침략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땅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873년에 여기가 원래 크림 칸국이라는 데였거든요. 예. 근데 예카테리나 2세가 이걸 점령을 해서 러시아에 복속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형이었어요. 크림 반도는 한 번도 우크라이나 땅에 든 적이 없어요. 소련에서 그냥 행정적으로 그냥 기념 선물로 줘버린 거지. 크림 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에요. 키신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돌아가시고. 그럼 이 지역을 예카테리나가 복속하면서 노보러시아, 뉴러시아라고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 마음속에서는 자기 땅이에요. 어허. 크림 반도는 우리 지금 독도예요. 그러면 이 영토의 5분의 1 남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네. 영토에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의 제1조는 땅이에요. 그렇겠죠. 영토 규정이에요. 네. 이걸 러시아는 내 땅이라고 할 거고 음.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적으로 자기 땅이었으니까 예. 여기 동의가 안 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종전은 끝난 거예요. 종전 우리처럼 안 돼요. 불가능하다. 휴전협정이. 그러니까 지금 용어가 뭘로 바뀌었느냐? 휴전. 휴전협정. 휴전으로 그럼 휴전은 뭐 크림반도니 뭐니 뭐 그건 뭐 저 쓸데없는 얘기고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정전협정도 53년 7월 27일 날 할 때 자 지금 싸우지 않아 포로 교환해야 되고 이 정도고 향후 몇 개월 이내에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한 달 하자는 얘기 뭐냐면 지금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어버리면 5분의 1 줘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목 날라가죠. 국민들로부터. 예, 선거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 상태에서 도장 찍으면 준 건 없거든요. 내 땅인데 잠시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한 달 휴전하는 뭐냐? 그렇게 되면 계속 휴전할 거라는 거죠. 푸틴도 지금 지코가 석자거든요. 뭐 러시아 경제 좋다, 3% 5% 성장한다. 그거는 그 뒤면을 보면 러시아 중앙은행 금리가 21%예요. 전시 경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푸틴도 지금 코피 터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휴전 갑자기 푸틴이 야 만나자 15일날 이스탄불에서 그 젤렌스키가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너 나와야 돼.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 종전이 어려운 러우 전쟁은 휴전으로 가고 있다. 예.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올해 안에는 휴전으로 간다. 휴전으로 가네. 네. 그래서 한국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한국 사실은 모델? 70년간 가게 된 게 그 휴전부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또 트럼프 자기 성과로 또 가로채기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일기 때도 자기가 있는 동안은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전쟁은 뭐 마치겠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소위 말하는 이제 관심을 끌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예. 네. 지금까지 공언했던 것들이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 사실 관세 협상도 사실 어제 국적으로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유예시키고 지금 말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네. 인도 파키스탄은 그 정치적 업적으로 자랑하기 좋은 게 된 거죠. 자, 그럼 네. 자연스럽게 인도 파키스탄으로 가볼까 하는데 인도 파키스탄은 왜 원래도 뭐 이제 사이가 안 좋았지만 예. 뭐 최근에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왜 제가 책을 소개했을 때도 이제 그 10대 분쟁에도 집어넣었는데 기본적으로 카슈미르라는 곳이 카슈미르 단어는 많이 예, 들어봤습니다. 카슈미르 그게 국경지대인가요? 지금 수십 년 동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보이시지만 저게 인도 관할입니다. 왜냐하면 지도부는 인도고 그리고 힌두교고 밑에 백성들은 또 이슬람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분쟁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 국제적으로 인도 뒤에는 미국이 있고 예. 파키스탄 뒤에는 중국이 있고요. 아, 인도는 미국이랑 지금 엄청나게 가깝게 지내고 근데 또 복잡한 건 뭐냐면 파키스탄은 또 중국이랑 가깝게 그렇죠. 지내고 여기에 또 인도는 또 양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라는 나라는 원래 미국이 중국 대신에 대체 국가로 가장 알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구도 많죠. 예. 경제도 좋아지죠. 그러면서 미국식 시스템을 갖고 있고 중국 밑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대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교체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대신 인도를 세계 공장으로 만들고 교체하겠다는데 예. 인도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 모든 소모품과 생필품을 전적으로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옛날엔 소련이고 지금 러시아와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미국 무기와 러시아 무기로 군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와, 독특하네. 그래서 이번에 대러 제재를 할 때도 인도는 빠졌잖아요. 빠져가지고 전략적 자율성을 통해 가지고 인도는 엄청난 이익을 얻었어요. 야, 그럼 인도는 아무튼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여기도 그렇죠.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이렇게 네, 한다는 그렇죠. 거네요. 상당히 이거 외교 잘하네. 그런데 지금 파키스탄의 중국제 그 무기로 네. 그 부분은 아마 설명을 잘 하실 텐데요. 중국제 무기로 전투기로 프랑스 라팔을 격추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러우 전쟁은 저리 가라예요. 인도. 여기 더 심각해요. 요 뒤에는 또 역시 영국이 숨어 있어요. 영국 하여튼 진짜 그러니까 영국 프리미어 리그 이 새끼가 진짜 어디에 다 껴 있어. 영국은. 그 영국이 점령하기 전에는 무굴 제국이었어요. 인도가. 무굴 인도가. 제국이 지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까지 거대한 제국이었고 요 이전에는 티무르 제국의 일파가 이 이제 무굴 제국이거든요. 근데 이 무굴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지배층은 이슬람인데 예. 그 피지배층은 힌두예요. 한 3대7 정도 돼요. 예. 근데 영국이 지배하면서 아니 한 줌의 인구가 그 인도를 볼륨을 지배하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바이드 앤 룰, 이간질 정책을 펴요. 종교 갈등을 이용하는 거죠. 영국이 영국이 그리고 힌두 세력들을 양성을 해요. 영어를 쓰게 하고 그러면서 탄생한 슈퍼스타가 간디예요. 간디도 영국이 제각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인도 국민회의가 만들어지고 이 정점이 간디고 그러다 보니까 이 힌두 세력들이 이거 부담되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슬람 세력을 또 이제 지원해요. 그 이슬람 연맹이 탄생하고 그 지도자가 그러니까 인도 건국의 아버지가 간디잖아요. 근데 파키스탄 아버지는 누구냐? 무함마드 알리 진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47년에 영국이 후다닥 떠나버리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제 코피 터져가지고 네. 그 거대한 제국을 2주일 만에 영토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많은 데는 파키스탄, 힌두가 많은 데는 힌두, 나머지 소왕국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지금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은 같은 파키스탄이었어요. 동서 파키스탄. 이 1,600km에 떨어져 있어요. 길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힌두 쪽에 살고 있던 이슬람은 이제 무서우니까 이슬람으로 가야 되고 이슬람 쪽에 살던 힌두는 이슬람 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예. 힌두 쪽에 있던 쪽에는 이 와중에 이 그동안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서로 죽어요. 기차역 같은 데서 100만 정도가 희생이 됩니다. 아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카슈미르 지역은 네. 카슈미르에 이제 왕국이 있었어요. 자치였어요.
근데 이 왕국은 지가 왕 계속 하고 싶었죠. 음. 근데 여기 카슈미르는 70%가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사람들이 뭔 소리야? 우리 이슬람 갈 거야? 하면서 이제 파키스탄의 지원으로 사실상 이제 내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무서우니까 힌두니까 같은 인도한테 야 좀 도와줘. 그러니까 인도가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럼 나하고 합병해야 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도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그런데 네네. 근데 파키스탄이 가만히 있어요? 서로 붙은 거죠. 아. 그래서 북부의 35%는 파키스탄, 남부의 45%는 인도가 된 아이고. 거고, 그럼 나머지 20%는 또 어디냐? 중국이 끼어들어요. 1962년에 중국 인도 전쟁을 벌여요. 중인 전쟁. 그러면서 악사이 친이라는 지역을 가져가 버려요. 여긴 국경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사이에는 LOC라는 통제선,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는 LAC라고 해서 실질 통제선. 언제나 화약고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인도가 4번 전쟁하거든요. 47년 독립할 때, 65년, 71년. 지금 아까 제가 이쪽 동파키스탄 얘기했죠. 얘가 방글라데시 바뀌거든요. 예.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때 인도하고 또 싸우고. 아유. 가장 최근에 99년 전쟁하고 카길 전쟁. 그 다음에 이번과 같은 분쟁은 2019년에 또 있어요. 비슷해요. 이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이 인도 경찰학교를 공격해서 36명이 죽어요. 인도가 폭격합니다. 아유. 근데 그때도 인도 비행기가 2대가 떨어져요. 심지어 한 명 조종사는 붙잡혀갖고 의도 터지고 인도 책이 많이 당했거든요. 이번에 4월 22일 날 이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총격 테러가 있어 26명 죽었거든요. 누가 죽은 거예요? 26명. 파키스탄 분리주의자들이에요. 파키스탄 사람들이 죽은 그러니까 거예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 있는 분리주의 캠프에서 와서 했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파키스탄 이슬람 쪽에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 뭄바이 테러 영화 보셨죠? 네. 그게 대표적이고 그 2008년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 세력들이 인도의 법적 카슈미르에 대한 법적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계속 네. 테러를 하는 거고 이번에도 파할감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민간인을 테러를 했는데 인도는 이거는 파키스탄 짓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인도는 파키스탄 근데 짓으로 이제 보고 있고. 문제는 그러니까 인도가 참다가 그러면 이제 저것들 손봐야지. 그래서 7일 날 지금 말씀하신 5월 7일이요. 그렇죠. 네. 그 라팔 인도가 라팔 이게 인도가 지금 최신이거든요. 그 5세대 F-22 랩터나 F-35나 빼면은 이 라팔은 최첨단 프랑스제 프랑스제거든요. 전투기. 라팔이 네. 보통이라는 전투기, 뜻이거든요. 전투기. 이겁니까? 저 이거예요. 어. 저건 핵투발 수단이에요. 핵무기도 떨어뜨릴 수 있는. 핵무기 아, 떨어져. 예. 네, 근데 쟤를 앞세워. 왜냐? 2019년에는 미라드 2000을 가지고 똑같이 해봤는데 그래도 코피 터졌거든요. 쟤 떨어졌거든요. 그랬더니 물론 이제 미라드가 떨어진 건 아닌데 이번에는 최신의 라팔을 이용해서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파키스탄한테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라팔이 이제 중국제 4.5 세대라고 하는 게 J10C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중국제예요. 아까 나왔는데요. 사진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카나다. 예. 근데 저게 중국제입니다. 중국제인데 예, 저겁니다. 오른쪽이요? 오른쪽이 밑에 중국제고 인테이크 왼쪽이 크게 라팔이고. 인테이크 보이는 거 있죠. 근데 저게 라팔 가격의 3분의 1, 4분의 1이거든요. 가격은 싸. 예. 그리고 중국제하면 약간 허접스러워 보이잖아요. 중국제 오른쪽. 근데 파키스탄은 6대를 격추시켰고 그중에 3대가 라팔이다라는 거고 미국 정보당국자는 최소 2대다. 2대에 떨어졌고 그중에 1대는 라팔이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거죠. 지금 뒤집어진 거죠. 지금 뭐 중국 정시에서는 저 J10C 관련된 그다음에 J10C가 사용한 미사일이 공대공 미사일이 PL-15E라는 수출형이거든요. 여기 지금 주가가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도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인도 망신이네. 망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휴전했지만 휴전했고.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여차하면 때리겠다고 지금 경고하고 인도는 있습니다. 지금 아주 불을 끌어올라. 또 하나 뭐냐면 지금 파키스탄이 의존하고 있는 수자원의 80%를 인도가 장악하고 있어요. 인더스강이 티베트 고원 이것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수원지는 이게 인도령 카시미르를 통과해서 인도가 장악하고 있고 요게 파키스탄 통해서 아르베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인도가 끊어버리면 끝이에요? 네, 강물을 그거 끊어버렸어요. 끊는다고 그래요 지금? 끊었어요. 끊었어요? 인더스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61년에 세계인양 중대를 체결했는데 무슨 네. 일이 있어도 물은 건드리지 말고. 물은 건드리면 안 돼. 한 번도 안 건드려 이번에 끊었어요. 끊었어요? 끊은 상태에서 휴전이 된 거고
물기를 아직 안 터주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끝난 게 아닌 거죠. 요기베라 어. 말처럼 이 네인터버 틀이 있어 끝날 때가 끝난 게 아닌 아니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어찌됐든 휴전 협정을 맺었어요? 휴전하기로 했어요.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거는 트럼프가 시켜서 한 거는 맞아요? 트럼프와 다른 나라들이 다 뛰어들었는데 네. 트럼프가 네.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그러니까 내 말 들었다고 했다.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근데 트럼프가 중재한 건 사실인데 아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인도는 그렇게 말 안 하죠. 인도는 누가 시켜서 한다는 걸 자기 대국이니까 아 절대 싫어해요. 인정을 안 해요. 아 예, 싫어해. 파키스탄이 먼저 손 내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정황을 보면 중국도 개입한 것 같고 트럼프도 개입한 것 같고 네. 러시아가 짜증나요 지금. 왜냐 시진핑하고 5월 9일날 전승절에서 껴안고 난리쳤는데 파키스탄에 떨어뜨린 게 라팔뿐만이 아니고 러시아 미그 29 아 러시아 거도 떨어뜨렸어요. 아까 소위- 말씀드렸잖아요. 소위 30 아이고. 이것도 떨어뜨리니까 푸틴도 짜증나는 거죠. 자존심 상하겠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성격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이제 좀 복잡한데 네.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도 뒤에 이것도 복잡한 게 자, 처음에 마오쩌둥 때는 스탈린이 중국을 지원했잖아요. 근데 마오쩌둥 죽고 나서 중국하고 소련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 그랬더니 소련이 이것들 봐라 하면서 중국하고 원수인 인도로 넘어가서 인도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하고 중국이 싸우니까 중국 내 편 끌어내서 오늘날 중국을 만든 게 미국이에요. 70년 핑크공역으로. 그러더니 중국하고 파키스탄, 인도하고 싸우는 게 또 누구예요? 파키스탄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을 지원해요, 미국이. 한때는 또 파키스탄 지원.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때 파키스탄을 거점으로 무자히딘이라고 하는 소련군과 싸우는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합니다. 이게 소련이 급히 터져요. 사실 오늘날 이슬람 테러리즘의 뿌리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미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하면서 그때 수많은 이 이슬람 집단들이 생겨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또 상황이 바뀌는 게 중국이 1대1로 하다 보니까 파키스탄하고 붙어 있잖아요. 나가면 인도양이거든요.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1대1로 거점으로 파키스탄을 만들고 중국이 막대한 무기를 지원해서 친중 국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변동이 없어요. 네, 현재까지는. 근데 아. 어차피 중국하고 인도는 사이가 나쁘니. 그랬더니 미국은 이것들 봐라. 쿼드. 야, 인도야 일로 와. 동쪽에서는 일본 맞고 남쪽에는 호주가 맞고 서쪽에서는 인도가 왼수니까 맞고 우리 쿼드 할래? 그럼 더 끌어낸 거죠. 지금. 그런데 호주도 되고 일본도 되는데 인도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실리외교, 나쁘게 말하면 불성실외교 막 바뀌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얍삽이 대리전이라기보다는 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아,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복잡하네요. 그런데 사실상 이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말을 인도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방국이면서 거의 동맹국에 거의 준하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인도지만 인도는 자기 이익을 할 때는 양다리도 걸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약점도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생필품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게 실제로 중국이 없으면 예. 인도는 또 이 삶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아, 그것도 그러네. 그 양나라 다 근데 핵무기가 있어요? 핵무기 있고요. 그 핵무기는 인정받아요 국제사회에서?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그 국제법적으로 핵 보유국 하면 핵을 가졌다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자동차를 훔쳤어요. 그럼 자동차 보유하고 있지만 세금도 안 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차 가지고 세금 내고 다 보유 인정받잖아요. 그게 똑같은 보유국이지. 거예요. 그래서 NPT 조약에 핵 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그다음에 비핵 보유국 non nuclear weapon stat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보유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친구들은 핵도 가지고 있고 국제법들 인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누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인도, 북한, 이스라엘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가 아니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라고 그러거든요.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핵무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력은 뭐 경제력은 인도가 파키스탄 10배, 네. 인구도 한 7, 8배, 군사력도 최소 3배인데 핵탄두 수는 똑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인도랑 파키스탄은 어찌됐든 핵 보유국은 맞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왜 제재 받아요? 그거를 제재를 받아야 맞죠. 네. 근데 제재를 받았었고요. 초기에 네. 개발할 때 받았지만 네. 이게 이제 나중에 미국에 의해서 인도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인도 관계로 더해서 부시 때 아들 부시일 때 미국으로부터 일종의 면제를 받습니다.
와, 그래서 결국 힘의 그래서 논리야, 이 진짜. 북한이 우리가 중국을 견제해줄게, 미국이 인도처럼 우리를 해주라. 예. 라고 한때 그렇게 그걸 요청하기도 요구하고 한-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양쪽 다 그러면 NPT에서는 탈퇴했어요? NPT 소속 국가가 아닌다. 소속 원래. 국가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에휴. 밖에서 하고 있는 거고. 어. 그래서 북한도 사실상 NPT에서 1990 몇 년이죠? 3년인가요? 나 탈퇴해 버렸죠. 아유, 근데 이 엉망이네. 친구들이 왜 위험하냐면 예. 핵관리가 그냥 엉망이야. 뭐 핵전쟁 우리 김 의원님이 지난번에 경고하셨나 보죠. 근데 왜 그게 우리가 걱정해야 되냐면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때릴지 모르겠는데 민도가 낮아요. 아유, 양쪽 이거는 다. 위험한 발언이네요. 파키스탄은 민정이지만 사실은 군부가 실세예요. 파키스탄은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지금 핵심은 누구냐?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군부예요. 이 친구가 좌지우지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슬람 민족주의를 통해서 이 파키스탄을 결집시키는 인물이에요. 지금 이 무니르가 지금 칸이라고 하는 전 총리가 이끄는 PTI 당이 지금 선거에서 이겼거든요. 이 총리 구속하고 야당 탄압하고 선거 조작하고 온갖 욕을 다 먹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파키스탄 경제는 지금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근데 인도한테 강경책으로 나가면서 인기가 지지율 올라가고 이제 예. 야 문희루가 직접 총리해야 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유, 그다음 모디는요. 모디는 또 힌두 민족주의예요. 이게 장기 집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강경, 파키스탄의 초강경 이번에 지금 그 폭격한 것도 전쟁을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아유. 그러지만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초강경 이게 또 힌두 민족주의니까 이 친구들은 이게 합리적 판단보다는 지금 인도는 인도 파키스탄 민족과 종교가 결합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족도 중요하고 종교도 중요하지만 네. 민족과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양날의 칼인지를 보여주는 게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광풍이 불게 되면 이 친구들은 서로 양보 못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가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때렸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인더스 강물 막고 있고 인도 입장에서는 여기서 끝나면 두 번 다 창피잖아요. 2019년에 비행기 떨어져 이번에 라팔까지 떨어져.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복하고 하겠네. 그다음에 인도는 항공모함이 2척이나 있어요.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2척이나 있어요. 파키스탄 전체 항구를 봉쇄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동파키스탄 전쟁 때 항공모함 때문에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관리를 계속 해야죠. 이 복잡하네. 진짜. 인도 알면 파키스탄 할수록 여기가 복잡해. 좀 복잡해. 네. 인도 파키스탄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유롭게 시간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관련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해주신 두 분 덕분에 아주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